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생활 양식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치료제로 주신 8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그리고 건강한 식사, 또 햇빛, 또 절제, 운동, 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같은 것들은 우리를 치료하는 참된 치료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천년의 의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8가지의 건강한 삶의 양식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뉴스 같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뉴트리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더 좋은 것은 식보, 음식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우리 건강에 사실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죠.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은 다 무엇이 되죠?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피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하죠. 피만 뽑아보면 피 속에 여러분이 알부민이 측정치가 있는지, 헤모글로빈 수가 측정치가 있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피가 건강하면 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에 영양과 또 산소를 공급함으로 우리 몸이 활력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피가 들어오면 이 속에 특별히 독소가 가득 차 있으면 이 독소는 오히려 우리 몸을 돌면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우리 장기도 다 세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신장을 망가뜨리면 신장병이 되고, 또 위장이 망가뜨리면 위장병이 되고 하는 거죠. 이곳에 이제 신장이 아주 나빠서 오신 우리 삼척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신장병이 걸리는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신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약한 부분이 터지는데 이 신장이 상하면 신장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셨는데 왜 신장이 망가져서 8%로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실은 투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만히 상담하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이 먹는 항생제들 그리고 치료 약물들, 이런 약물은요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허리 아파가지고 이 처방받은 진통소염제, 이런 것의 약의 그 독성에 신장이 급격히 급성 신장염으로 되어서 저는 이렇게 신부전으로 가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장병도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점점 신장이 나빠지는 것은 만성신부전이죠. 이 만성신부전은 고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약물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팍 나빠진 것, 이게 급성이거든요. 이런 것은 또 회복도 빨리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될까요? 그 몸에 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디톡스예요.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시도 이 물이 몸에 청소가 되는 것이고, 햇볕도 우리 독을 제거하는 것이고, 건강한 식사도 우리 몸에, 건강한 식사는 특별히 이 섬유질이 많은 채식이거든요. 이 섬유질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들, 중금속 이런 것을 함유해서 배출해줘요. 그래서 건강한 식사도 우리 몸을 하고 해독하고, 또 수면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단기적으로 여러분의 몸의 독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는 방법은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은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곳에 계시면서도 얼굴이 보면서 제가 늘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금식을 안 하다가 최근에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독소가 빠른 시간 내에 배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양분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피가 건강한 피가 돼서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윤기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 없고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원기 왕성하고. 그래서 음식은 잘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거 한번 보십시다. 좋은 음식, 우리 몸에 좋은 음식, 우리 몸에 나쁜 음식. 이 기준이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건 좋은 음식이다, 이건 나쁜 음식이다. 기준이 뭘까요? 네,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예, 답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인간을 위한, 인간의 가장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설계도예요.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더 추가된 음식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에 특별히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채소는 특별히 이곳에서 재배합니다. 약 안 치고 그야말로 제일 좋은 채소로 브로콜리, 양배추, 그러면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곡식, 씨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이게 먹으라는 것은 생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일, 이것도 씨죠. 사실은 씨를 둘러싼 과육이 되겠죠. 채소, 다음에 견과,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축, 새, 또 물고기, 이것은 우리의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것은 다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은 때가 있었죠.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채식만 하고 살았을 때, 그때는 노아 홍수 전이었죠. 이 지구가 있었고요. 이 지구는 그 위에 물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은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뉘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물청은요, 구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바다처럼 지금 이제 하늘처럼 전 하늘을 다 물로 다 덮여 있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처음에 우리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면, 자 보세요. 해가 비치면 이게 온실 효과를 해가지고 북극 남극이 없어요. 전 지구가 따뜻한 온화한, 그러니 추위와 더위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기가 참 좋죠.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 되면 이슬이 지면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가뭄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 물청이 태양에서 우리 유해한 이런 광선은 다 막아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이제 채식을 하고 이렇게 사니까, 인간이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 그리고 무드셀라. 아이고, 집사님은 성경 박사시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걸 맞추셔야 진짜 박사입니다. 노아. 노아는 몇 시간 살았을까요? 950세. 근데 이제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점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노홍수를 주셨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늘의 물청이 다 쏟아진 것입니다. 다 쏟아져서, 그러면서 그 노홍수의 그 강한 진동에 의해서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23.5도로 또 기울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북극과 남극이 생기고 적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덥고 춥고 이런 사계절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약이죠. 이러면서 이제 노아의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그 가운데 이제 노아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는 셈 계보를 통해서 나왔죠. 셈이 몇 시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노아는 950세, 그의 아들 셈은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삶을 더 많이 살았죠. 얼마? 600세. 그러면서 이제 성경 창세기 5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연수가 나와요. 쭉 보면 점점점 떨어집니다. 400세, 300세, 200세. 자, 퀴즈.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예? 야곱 147세.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은요? 110세. 예. 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세월이 점점 지나가지고 기원전 BC 1500년경에 모세 시대에는 사람이 몇 세가 되었을까요? 예, 몇 세까지 살았어요? 모세 말고, 모세는 그 당시 평균 연수보다 훨씬 많이 살았습니다. 7, 80. 이게 어디 나오죠? 10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때 또 제일 중요한 것 뭐냐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새롭게 주었습니다. 뭘 주냐면 이때부터 육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죠. 홍수로 완전히 이게 땅이 황폐화 돼가지고 먹을 채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육식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이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죄인이 너무 오래 사니까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져. 그래서 사람의 연수를 확 줄여가지고
죄악을 그나마 억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수가 지금 7, 80인데요. 7, 80년 동안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병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병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요, 병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이야. 그러면 죽어도 이제는 그건 잠자는 것에 불과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육식을 하면서부터 육식했죠. 기후는 뭐 추위 더위가 있죠. 다음은 땅은 이제는 이슬도 안 내려.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뭐 계절의 격변이 있죠. 사람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기원전 1500년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야곱의 70가족을 애굽으로 이제 인도했잖아요. 인도한 이유는 고센 땅에서 그 인구수를 불리기 위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면서 인구가 확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요, 온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번영하는 백성으로. 지적이든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기술적이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애시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지로봉사 28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건강과 번영에 있어서 세상의 실물 교훈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이 된 질병에서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다른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육체적 힘과 지적 활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있는 이상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갖고 있는 이상이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왜 특별한 이 연애신을 주시고 건강기별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과 번영에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실물 교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건강기별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세상 사람과 다 똑같이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비리비리하게 되면 하나님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향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과감하게 육식을 제거하셨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연애실에 나옵니다. 자, 음식물에 관한 권면 377페이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 채취하시는 분은 그 목사님은 다 요즘 또 목사님도 채취 안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근데 목사만 채취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이상은 건강과 번영입니다. 이 세상의 실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상을 이룬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의 빛이 되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성품이 고결한 자로서.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메데페르시아에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다시 일어선 메데페르시아 나라에 또 총리로 세움을 받았어. 그래서 85세에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정말 세상에 실물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었는데요, 그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 나라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고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다니엘이 죽었는데 메데 페르시아 사람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으면 그를 위하여 큰 무덤을 세웠는데, 그 수산성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날에는 수도였는데 지금은 수도가 아니고 지방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구글에 보면 다니엘 무덤 딱 치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멀리서 보이도록 다니엘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쫙 굉장히 높이 만들어놨고요. 다음에 이 지역 경례를 거룩한 경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날마다 지금 이란에 있거든요. 수산성이 이란이니까 이란 사람들이 참배하러 와. 늘 이곳에 사람들이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금면 38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본래 계획, 즉 사람이 천년적인 토지 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보여주셨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육식을 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금하셨는지, 하나님의 설계를 벗어나서 육식을 하게 되면 왜 해로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식을 하게 되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육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의 근원은 다 육식에서 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학교도 이제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요양하면서 그 옛날에 파스라고 하는 그 독한 약이 있어요. 그걸 한 주먹씩 먹는데 그걸 1년 동안 먹었습니다. 먹다가 2차 약, 내성이 생긴다 해가지고 또 3차 약, 하여튼 그런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폐결핵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어떤 뼈를 삶은 물이든지 고기를 삶은 물이든지 하여튼 간에 줬는데 보세요. 이만한 사발을 줬는데요, 기름이 이만큼 껴 있습니다. 그 소 뼈를 구우든지 아니면 고기를 구우든지 하면 기름이 뜰 거 아니에요. 기름을 안 먹다가 이거를 먹으니 기름 이거 그대로 내고 먹어도요, 이 안에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기름이 다 녹아서 이제 설사를요 쫙쫙 했습니다. 처음에 속에서 도저히 안 받아가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설사를 해도 또 먹고 또 먹으니까 나중에 다 적응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막 살이 찌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될 만큼 살쪘습니다 제가. 근데 살은 찌고 하는데요, 온몸에서 여드름이 나는 거라. 우리 몸에서 기름을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피부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지금 제 얼굴 깨끗하죠? 상상 안 되죠? 그 당시에 얼굴 완전히 여드름 박사였고, 다음에 이 가슴팍, 등다리까지도요. 이게 여드름이 막 나오는, 여드름이 기름이 나오니까.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온갖 종류의 병이 다 생겨. 종기가 생기고,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염성 질병이 잘 걸려. 겨울이 되면 늘 감기를 달고 살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재림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건강에 대한 기별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처와 결혼하면서, 제처는 모태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현미밥에다가 이제 채식만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드름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감기 1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병원 갈 일이 없는 거라. 여러분, 육식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피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워지고 끈적끈적해지고, 또 고기에 독소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그 독소가 피를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요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이든지 자가면역질병이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몽땅 다 뭐가 관계있냐면 육식과 관계 있습니다. 여성의 유방암도요 육식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특별히 술에 약하더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성은 술을 마시면 유방암이 잘 걸린답니다. 남자보다도 여성이 굉장히 약해요, 술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장암에 있어서 세계 1위예요. 대장암이 세계 1위야. 왜 1위인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요, 육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육류수출협회에서 2021년도에 통계를 냈는데, 미국에서 각 나라의 육류를 수출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국에 제일 많이 수출했어. 그래도 미국 그 뭐 소고기 파도 나고 난 몇 년 후인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냐?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24%를 한국에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 안 많죠. 다 육류 소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부를 볼게요. 우리 홍수 이전에 그들이 채식할 때 계란은 먹었을까요? 계란은 먹었을까요? 먹었죠. 우유는 먹었을까요? 먹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채식을 하게 되면 뭐도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유, 계란, 우유 제품 다 먹어야 됩니다. 연구의 논문에 의하면요, 계란은 육류보다도, 나는 그거 잘 이해 안 되지만 하여튼 연구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태리에서 그 연구했는데 계란은 육류보다도 6배나 더 암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유는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소아 당뇨, 제1형 당뇨, 원천적으로 췌장이 망가지는 그 제1원인이요 우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과 의사가, 미국의 유명한 소아과 협회의 그 회장이 한 말이 뭐냐면 우유를 절대 마시지 마라. 그리고 또 우유 제품 가운데가 뭐였냐면 뭐 버터, 치즈잖아요. 치즈는 음식물에 관한 본면 보십시오. 치즈는 먹지 못할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한 점도 위장에 넣지 말라 했죠. 근데 치즈가 많이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피자예요. 우유 계란의 범벅이 뭡니까? 케이크. 크림이 다 우유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WHO에서요, 이 발암물질을 2015년도에 1군 발암물질, 2군 발암물질 이걸 딱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 이거는 뭐 반드시 암이 걸리는 것.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성면, 다 성면. 네. 다 나쁜 거 아시죠? 그리고 알코올, 1군 발암물질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담배.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공육, 소세지, 햄버거, 소세지하고 그다음에 햄, 다음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고기를 가공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화학 이런 조미료라든가 넣어가지고 만든 가공육, 이 가공육이거든요. 그것은 제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군 A 발암물질, 제2군 A 발암물질에는 뭐가 되냐면요, 붉은 고기, 가로 열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그럼 여러분, WHO에서 정한 것이 뭐냐면, 물론 레위기에서는 소고기 먹을 수 있죠, 양고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는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이라도 여러분 안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왜 붉은 고기가 이제 특별히 건강에 안 좋은가? 이것이 소를 잡으면, 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잡으면 이 화학 처리를 합니다. 화학 처리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소를 잡고 피를 뺐다 할지라도 살 속에 다 모세혈관이 다 있기 때문에 피는 다 있거든요, 아무리 빼도. 그러면 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색깔로 바뀝니까? 검해지죠. 그러면 소고기 자체가 잡은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소고기 전체가 어떻게 색깔이 바뀌겠습니까? 거물죽죽하게 바뀌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정육점 가가지고 거물죽죽한 거 있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그래서 이것에서 뭘 넣냐면 방부제, 발색제. 자, 이게 두 가지 효과를 다 하는데 이것이 아질산염입니다.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화학약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발색제, 다시 표현하면 그 발그레한 거 있잖아요. 발그레한 색깔을 유지하는 거라. 근데 저 시점에 이제 가보니까 이제 샤브샤브하는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소고기를 이제 싹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야채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소고기는 빼고 야채만 달라고 해가지고 야채에다 이제 했는데, 옆에서 이제 먹는 사람 보니까요, 야, 완전 무슨 물감칠한 것처럼 아주 밝은 바르르한 소고기 얇게 썰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신선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요, 이제 들어왔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 우리 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위산, 펩신 이와 같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분해하면 뭐가 되느냐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에 연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다 끌어야 이제 이것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화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입자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피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럴 때 이 아미노산과 이 아질산염, 이 지금 속에 지금 방부제 있을 거니까 염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가 제2분 발암 물질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니트로사민은 우리 세포의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키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간, 위, 대장 등과 같은 이런 곳에 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난 이유는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일절에는 고기 안 먹습니다. 유혹 자체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난사 말기로 이제 그야말로 죽을 뻔하다가 천년치료로 낳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요, 얼마나 철저한지 항상 물병을 들고 다니고, 그가 건강한 지 지금 몇 년이야? 20대였으니까 지금 50대니까 30년이 지났지만요, 철저합니다. 그가 한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신다 하더라도요, 이곳에서 확실히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가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그래서 어디 뭐 점심을 외식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뭐 비빔밥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 비빔밥도 드시지 마십시오. 집에서 고구마 하나 삶아가고 과일 하나 딱 들고, 두 개 딱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시켜 먹고 나는 그걸 먹어야 돼. 다른 상대방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 그래요? 나 이거 몰랐네. 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2인분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럼 곤란한데 이거. 나 그건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자매가 한 말이 뭐냐면, 멸치 한 마리가 소를 몰고 온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시 변하면, 멸치 한 마리가 소를 몰고 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한치 양보해가지고 멸치 한 마리 먹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소 한 마리 몰고 온단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곳에서 언니는 남편을 잘 만났어. 남편이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 쌀, 이번에 단톡에 올렸죠. 그건 인정받은 유기농 쌀입니다. 그 쌀하지. 다음에 동생은 또 동생도 남편을 잘 만났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목조주택을 짓는데 아주 실력 있는 목조주택가야. 그래가지고 지금 요양원을 2건물 딱 지어가지고요, 2건물인가 지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또 오픈한다네. 그 제가 가서 축하해줘야 돼.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자, 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고기를 먹는 제일 맛있는 방법은 뭐예요? 숯불구이입니다. 입에서 침이 도시는가 보네. 직화구이. 근데 제일 나쁜 것이 직화구이, 숯불구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테로사이클리아민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구이, 소고기를 1kg 할 때 나오는 이 연기, 발암물질이요, 담배 600가치를 피우는 것만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야, 엄청나죠? 담배 600가치, 600개. 이야, 얼마나 강력한 발암물질입니까? 그 하면 이제 기름하고 지글지글 타면서 그 고기에도 생길 뿐만 아니라 연기도 씌우면 안 돼. 그래서 연기도 씌우시면 안 돼.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다음에 또
이 고기 단백질이 이제 소화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뭐냐면 질소가 발생하고요. 독소예요. 암모니아 그리고 요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니트로사민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고, 암모니아는 이것이 독성이기 때문에요, 간에서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간에서 효소가 나와가지고 물을 만들어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간이 나쁘게 되면요, 이걸 효소가 안 나와가지고 중화를 못 시켜. 그러면 이 암모니아 자체가 독소인데요, 우리 몸의 세포에 손상을 가하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뇌까지 올라간대. 그래서 간성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산은 무엇인가 하면 독소인데, 이 요산도 처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와 같이 독이 생기면 그것을 중화시켜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칼슘이 필요해. 그랬어요. 뼈에서 칼슘이 나와가지고 중화시키면 칼슘과 요산을 결합해가지고 요산 결정체가 돼버려. 이것이 통풍을 일으키고, 다음에 류마티즘, 이런 다음에 뭐 관절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철이 있는데, 철이 나오죠, 여기서. 예, 햄철이라는 이 철도 또한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육식이라는 것은요, 육고기뿐만 아니라 생선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전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육고기니까 그렇고 생선은 괜찮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선과 육고기를 구별하지 마십시오. 큰일 난다. 지사님 집에 있는 그 조기 다 어떻게 할 거야? 지사님 집에 있는 그 많은 조기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기. 이야, 지사님 참 놀랍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사님 집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굴비요, 얼마나 비쌉니까? 아깝지만 다 선물 주십시오. 선물 주고요. 기사 줬어요. 예. 자, 다음에 더 점점점 이제 세월이 악해지면서요, 더 좀 심각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먹으니까. 그렇지.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식을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요, 병이 안 걸린 이 육축이 없습니다. 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육축들이 다 가다 키우잖아요. 항생제 주죠. 예. 특별히 제일 심한 것은요, 닭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확실히 정리해 준 것은,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여러분이 지금 식당에서 먹는 고기가 어떤 고기 먹겠습니까? 식당하는 사람은 이제 원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높이 받아보십시오. 손님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낮게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급하는 고기는 다 질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공급되는지 몰라. 그런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돼. 차라리 식당에서 먹으려면 뭐 산채 비빔밥이라든가 돌솥 비빔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채식으로만 먹으면 그래도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 식사하면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채식도 어렵더구만. 식초도 돈이 아까우니까 정상적인 물론 식초를 우리 건강한 식사에는 안 쓰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뭐 감식초든 좋은 식초 쓰잖아요.
식단에는요 빙초산 쓴대. 빙초산. 와. 그러니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뭐 먹을 게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남아야 장사를 하지. 그래서 제가 늘 할 말이 있습니다. 원가를 계산하는 데 가서는 식사하지 말라. 이든밸리는요 원가 계산 안 합니다. 최소한 먹는 것에 있어서는요 시장 가잖아요. 시장 아줌마들 다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다 빼라. 우리는 가격은 얼마든지 주겠다. 제일 좋은 것만 달라. 그래서 과일도요 제일 맛있는 것, 제일 품질 좋은 것만 다 싸웁니다. 우리가 분당에서 우리가 이제 목회할 때는요, 분당이나 성남시에서 그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열무라든가 이런 야채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또는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그 농장과 계약해가지고 보조를 해줘. 그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다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그거 먹으라 다 했어. 그래서 예. 오. 좋지요. 그 중에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가르쳐 드릴게요. 안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 계란이라도 안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실에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건강계획을 확 바꿔가지고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서서히 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히 개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제가 저녁마다 우리가 예배로 어제 저녁에도 이제 함께 읽고 잤거든요. 읽어보니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건강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건강개혁, 건강에 대한 기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남은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라. 예.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건강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